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잘 보이세요? 잘 들리는 건가, 이게? 댓글 안 보여. 댓글 창이 안 열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네. 좀 방송에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전화번호는 여전히 거꾸로 보이는군요. 이제 이렇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자, 네, 별거 다 하고 있죠?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네, 우리 아까 방송에 나가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오시고요.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방송이 혼선이 돼서 생방송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네, 다들 연금에 대해 궁금증 많이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지금 벌써 163회, 3년이 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들어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오늘 라이브에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리라는 생각이 안 합니다. 지금 뭐 나라가 상황인 만큼 네, 지금 뭐 사실 뭐 연금이 중요하겠어요, 사실. 그죠? 나라가 지금 뭐 존망의 기로에 있는데, 그죠? 네. 결국은 지금 다들 아마 여기저기 고민도 많으시고 그럴 겁니다. 그죠? 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그 발목만 안 잡아도 됩니다. 그죠? 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근데 꼭 내가 뭐 좀 더 잘해라고 해가지고 계속 발목 붙잡고 뭐 잘하려고 하는 애들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면 결국 더 일하기 싫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발목 붙잡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죠? 네. 덩달아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연금 방송도 거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회수가 팍 줄었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 뉴스를 보는 게 더 많은데 연금 관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 물 건너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올해 국민연금 개혁은 뭐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말 중요한 민생들은 다 뒤쳐졌고, 그죠?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저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한번 잘못한 대가로 지금 2년 반 동안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뭐 20만 원, 200만 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잘못한 건 그냥 학습이라고 하고 좋은 공부했다라고 우리가 치부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선택 한번 잘못한 바람에 전 재산 날릴 수 있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선택을 한번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잘못 한번 선택하면 결국은 더 큰 치명적인 피해, 그걸 더 노후에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2년 반 동안 엄청난 그 고역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기 투표식으로 대통령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뒤처진다는 거.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 그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좀 있으면 해결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의 노후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좀 협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연금 방송이니까 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연금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연금 선택 잘못하시면 나중에 더 큰 피해 당하실 수 있으니까 연금 방송 보시면서 연금 박사 라이브 보시면서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연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잘 받을 것인가 꼭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나님 반갑습니다. 네, 오뚜기님 반갑습니다. 운동하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리님 반갑습니다. WJL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늘도 좋은 정보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님 네,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연금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오리님 반갑습니다. 나나님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네, 이랑님 반갑습니다. 김기호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편 이결아님 나라가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 생각해 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치적인 힘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연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쉬지 않고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밥님 반갑습니다. 김오리님 와이프가 직장이 있어서 저번 달에 목돈이 생겨서 바로 국민연금 추납을 다 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몇 달 쉬고 싶다고 하네요. 이러면 나중에 추가로 추납 기간이 생기나요? 이미 119개월 다 냈으니 추납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쵸. 자, 만약에 쉬시게 되면 추후 이제 그 납부 예외 기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추후 납부는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 내셨다면 더 이상은 추납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쉬시든 안 쉬시든 관계없이 추납은 119개월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니멀님 안녕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네, 그쵸.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저도 태어나서 비상계엄이라는 건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계엄. 그때 내가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있었나? 네, 어렸을 때 있었겠네요. 그죠?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자라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비상계엄이니까 참,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특히 또 저희 애가 군대 가는데 이제, 그쵸? 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네, 솟아날 구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떡국님, 박사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기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제가 해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비타민C 열심히 먹으면 감기가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쿠님 반갑습니다. 나무카님, 국회가 한쪽 편만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균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국회가 좀 너무 당파 정치가 되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의견대로 뭔가 국민을 대표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파에 휩쓸려 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남카님,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네. 자, 고수방님 반갑습니다. 우리 편 이결아님, 이제는 정치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나라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안 두게 만드는 나라죠. 그죠? 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안 둬도 알아서 국가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평성대에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둬도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죠? 네. 하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기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죠. 자, 열매님 반갑습니다. 남카님,
현재가 국회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애꿎은 국민들만 선정합니다. 네, 이럴 수 있죠. 네. 어쨌든 국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 또 정부 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뭐 누구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민니멀님,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준비 못하는 59세 주부 다른 좋은 연금 있을까요? 네, 매번 말씀드리죠.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부시니까 퇴직금은 없겠죠. 그럼 개인연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이 두 가지를 각각 포트폴리오 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니멀님 연금 준비하실 때 지금 다른 좋은 연금 중에 최저보증연금 있거든요. 5, 6, 7, 8% 비과세 최저보증연금 있으니까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 보이시죠?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가장 좋은 연금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방님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저기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그죠? 네, 채널이 바뀌었죠. 자, 김미성님 반갑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 중인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스마트팜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 농사, 스마트하게 농사 짓는 것 같은데 항상 산업이 유명한 거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잘 생각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차 산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그리고 1차 산업을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세상이 이제 각박해질수록 1차 산업, 먹는 거를 만드는 사람이 최고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농사 관련된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쿠님 국민연금 받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이 적어지나요? 네, 국민연금 받다가 국민연금 개시 이후로 5년 동안은 다른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요 소득이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 있으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5년간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 것이고요.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5년, 국민연금 개시 이후 5년간이고요. 그것도 사업, 근로, 임대소득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요 세 가지 소득 합산해서 월 298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이 있으셔야지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이상이 있으셔야 감액됩니다. 이하는 감액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고수방님, 정치는 개판이라도 박사님 좋은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는 개판이죠. 네, 그래도 저는 열심히 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박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남카님, 연금 관련 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사실일까요? 연금저축보험이 만기 도래 후 연금 수령 시 사업비를 계속 부담한다? 네. 자, 일단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 신탁 다 어쨌든 연금 개시된 이후에도 사업비를 부과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연금 지급액이 0.5%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연금 펀드는 연금 잔액이 남아있는 한 평생 그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입기간 중에 부과가 되는데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보험하고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낮습니다. 대신에 낮은 수수료를 평생 부과하는 그런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쨌든 사업비는 적든 많든 거기 다 대부분의 상품에 전부 사업비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 개시 이후에도 부과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연금 저축 상품들은. 자, 그런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익이 낮죠. 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펀드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차이가 없이 어느 회사를 가나 다 부담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걱정이시면 최저보증연금 하시면 됩니다. 최저보증연금 5%, 6%, 7%, 8% 최저보증연금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네. 연금 수령 조건 하에서 없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독박 써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사업비가 없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남카님, 55세 이후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 가능하다? 그럼요. 네.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계좌 이전 제도에 의해서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저축과 IRP 내에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전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전해서 수령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전해가지고 수익을 높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남카님, 연금저축보험과 펀드 간 각자 어떤 걸 선택할지 본인 성향을 고려해야 할까요?
저는 55세가 넘으셨다면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전하시라는 추천을 거의 안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 펀드로 이전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리지만 55세 넘으셨다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낮아서 펀드로 이전하실 바에야 연금저축보험을 연금 개시하라고 말씀드리죠. 연금 개시해서 그걸 빼서 인출해서 연금으로 받으면서 그걸로 재투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수익률이 너무 낮다 그러면 하루빨리 5년 10년 만에 인출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는 연금 개시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 성향 투자 펀드를 옮길 때 본인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수익은 많고 손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향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공격적 성향, 무슨 중립적 성향, 보수적 성향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은 수익은 많이 냈으면 좋겠고 손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공격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투자하면 실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사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성향이라는 거 사실 없다. 이게 성향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뻥이다, 뻥. 그냥 어쨌든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공격적입니다. 뭐 보수적입니다. 안정적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사람도 손실 나는 건 싫어한다. 어떤 사람도 수익 나는 건 좋아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고려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예를 들면 똑같이 1억을 투자하는데 1억이 전 재산이 1억인 사람이 1억 투자하는 것과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1억 투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투자 성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투자 자산이 얼마인가를 더 봐야 되는 거죠. 투자 비중. 내가 전 재산이 1억인데 1억을 다 투자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대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100억인데 1억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투자 성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자산의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닉스님, 개인연금저축 수익률과 연금 수령 시 수령 이익 금액이 적어 5년 확정형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데 이때는 세금의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개인연금저축 수익이 얼마 안 나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5년 확정으로 연금 받으시는 거죠. 아마 5년 확정으로 연금저축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5년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10년으로 최소 나눠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은 5년 확정으로 나눠 받을 수 있고요. 자, 세금 세율 어떻게 하냐? 세금 세율은 5년 확정으로 받으셨을 경우에 이게 이제 납입할 때 소득공제 받으신 연금저축이죠. 2013년 이전에. 자, 이런 경우에는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에 부과합니다. 그렇죠? 5년 확정으로 5분의 1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연간 연금 수령에 대해서 5.5%에서 3.4%.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5.5% 연금소득세 띄고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으시는 연금저축이 5년으로 나눠 받았지만 연간 1,500만 원을 넘으셨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도 내에서 5년 확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5.5%만 세금 내고 끝나지만 만약에 5년 확정으로 나눠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근데 5년 확정으로 나눠 받았어요. 그럼 2,000이잖아요. 자, 매년 2,000만 원은 내가 5년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받는 것이지만 이 2,000 자체가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JL님 내년 1월 8일 생이라 연금 수령 시장입니다. 네, 연금 수령 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순홍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순홍님, 저기, 귤 잘 받았습니다, 귤. 네, 우리 오순홍님께서 저희 센터에 귤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먹어본 귤 중에 최고였어요, 최고. 어디서 딴 귤이에요? 네. 네, 진짜 맛있더라고. 해남 귤인가? 네. 어쨌든, 귤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자, 이쿠님. 국민연금 받다가 개인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이 작아지나요? 네. 자, 연금이 국민연금 받다가 개인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이 작아지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소득이 많아지면 일정 소득 이상 국민연금 개시 이후 5년간 개인소득이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 이상이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자, 우리 오순영님, 네. 자, 스머패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를 한 증권사에 계좌로 있는 것과 다른 회사들로 관리하는 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네, 한 증권사에서 하십시오. 네, 네. 투자 수익을 내는 문제라면 여기저기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증권사 여기가 하나 저기가 하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을 운용하는데, 연금저축 IRP를 운용하는데, 이걸 내가 한 증권사에 두는 것과 여러 개 증권사로 나누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마트에 가서 사고 홈플러스에서 가서 사고 롯데마트 가서 사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똑같이 대부분 상품은 거의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연금을 개시한다. 그러면 연금을 개시하는 계좌와 또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는 서로 따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 가서 두세 개의 계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전에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 여러 개 증권사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손대대 부장님, 박사님, 주식 배당금으로 연금처럼 생활비 준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배당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거 저는 뭐 공감합니다. 다만 연금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주식 배당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연금이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아시겠어요? 네. 주식으로, 그러니까 반찬이야. 반찬으로 허기를 때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반찬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짜요. 그리고 반찬은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밥이 우리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밥이 있고 반찬이 있는 것이지, 밥이 없는 상태에서 반찬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배당금이 고정적인 금액이 평생 보장이 된다면 그냥 주식 배당금 받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주식 배당금이 평생 보증이 되지 않거든요. 배당을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갑자기 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회사가 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금만으로 그 회사의 미래에 내 노후를 건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최저보증연금, 뭐 주택연금, 그런 IRP, 연금저축 이런 기본적인 국가가 만들어놓은 연금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기본 연금을 깔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주식배당금, 뭐 부동산 월세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은 기본대로 하고 플러스 알파로 준비하자. 정선영님 반갑습니다. 연금박사님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행복한 연금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모리님, 추납이 안 된다면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아쉽네요. 네. 네, 그쵸. 네. 추납이 그냥 주부시라면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이지만 주부가 아니시라면 그냥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연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추납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내셔도 되고요. 지역가입자로 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그건 자격이 문제니까. 임의가입자가 되면 이게 임의가입자로서 내시면 되는 것이고, 임의가입자가 안 되면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국민연금은 추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낼 수 있을 때 내셔야 되고, 지금 안 내면 나중에 못 낸다. 아시겠죠? 아쉽습니다. 그죠? 오기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노령연금이 부부합산으로 계산해서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건강보험이 나옵니까? 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부부합산이 아닙니다. 부부합산이 아니고요. 네. 그냥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으로 봐서 2천만 원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무조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내가 우리 아들이 그 직장인이어서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내이면 피부양자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안 내는 것이지만, 내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시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이 아니라 연간 200만 원만 받아도 국민연금은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얼마 되냐? 내가 연간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뭐 연간 국민연금을 1,000만 원 받았다. 부부 합산 아니고 각각 나옵니다. 각각 부과돼가지고 합산해서 한 가구에 부과하는 겁니다. 한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어쨌든 건강보험료는 부부 각각으로 따로 부과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간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1,000만 원 받았다. 연간 1,000만 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얼마 나오냐? 1,000만 원의 절반이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의 8%니까 40만 원. 연간 40만 원이 추가로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받는 것도 건강보험료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자, WJL님, 추납 1,000만 원을 이자 있는 분납과 이자 없는 분납 가능한지요? 네.
자, 1,000만 원 일시불로 내시면 끝나는 것이고요. 1,000만 원을 추납을 하셔가지고 그걸 분할 납부하실 수 있거든요. 분할 납부하시게 되면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이자는 없는 건 없습니다. 네, 왜냐면 납부를 한 거거든요. 추납을 신청한 거고 그 내는 걸 내가 할부로 내는 거니까 당연히 할부이자 내셔야 되겠죠. 네. 안나태님, 정년 연장 어떻게 될까요? 네, 정년 연장? 정년 연장, 네, 정년 연장 지금 뭐 추진 중인데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뭐 되겠습니까? 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년 연장 하시는 거보다 정년을 없애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정년 없애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하기 싫은 사람 빨리 그만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정년 연장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일하라는 그런 어떤 반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 토시스님, 고리온단 비타민 좋아요. 그렇죠. 나라는 잘 안 돌아가지만 박사님 라이브 방송은 잘 돌아가요. 제 일주일 잘 돌아갈 것 같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토시스님,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와 관계없이, 화이팅! 하셔가지고, 또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선대 대표자님, 최고의 나라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 안 가져는 나라. 박사님 역시 똑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해주는 게 가장 잘하는 정치입니다. 자선대 대표자님,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모든 이슈에 다 관심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자, 안병희님, 증권회사 IRP와 연금저축에 각각 2억씩 들어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려 하는데 어느 것부터 개시하는 게 좋을까요? 네, 증권회사 IRP와 연금저축에 각각 2억씩 들어있으신데 자, 어느 것부터 개시할지 좋을지는 두 개가 같은 조건이라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개시를 하시겠다면 둘 중에서 수익이 낮은 게 있다면 낮은 걸 먼저 개시하는 게 좋은 거죠. 빨리 빼쓰고 수익률 높은 거는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증권사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게 높을지 어느 게 낮을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일단 필요한 만큼만 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IRP나 연금저축 중에서 연금 개시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는 5년 동안 나눠서 5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IRP는 10년으로 의무 분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빨리 뺐을 목적이시라면 한도가 큰 것부터 뺐으시는 거고 천천히 뺐을 목적이시라면 뭐 큰 차이가 없겠고요. 이런 걸 보시면서 각각 뭐 연금저축과 IRP는 사실 대동소이한 상품이기 때문에 뭐부터 빼겠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상품이 어떤 회사에 있느냐, 그 다음에 언제 가입했느냐 이런 걸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비교 분석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알님 안녕하세요. 우선 목돈을 먼저 모으려 ISA에 가입하려 하는데 목돈 모아서 최저보증을 일시불로 내려갑니다. 혹시 목돈 모으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자, 목돈을 모아서 ISA를 통해서 나중에 최저보증에 일시불로 가입하실 생각이시라면 처음부터 적립식으로 최저보증 연금하십시오. 그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첫 번째, ISA에서 목돈을 모아봐야 거기서 적립식으로 내가 꾸준하게 모아봐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뭐 은행 예적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뭐 주식을 하겠죠. 근데 그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수익성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변동성이 큰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IS에서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찾을 때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세금을 내고 찾아가지고 일시불로 내가 뭐 집을 산다거나 딴 걸 한다거나 이러면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최저보증연금을 다시 일시불로 가입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월 적립식으로 최저보증연금 하시게 되면 수익에 대해서 전체 비과세고요. 상품도 일시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가입하시는 상품이 연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영알님께서 ISA 계좌를 통해서 목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 그럼 ISA 하십시오. 그런데 ISA에서 목돈을 모아서 그걸로 최저보증 일시납을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최저보증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돈방님, 박사님, 내년 초 62년생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받는데요. 5년 후에 받으려면 계속 연금 불입이 가능한가요? 네.
62년생이시면 63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국민연금 개시가 되겠죠. 5년 후에 받으려면 연금불입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연금불입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자, 63세부터 내가 연금 받기로 했는데 국민연금 5년 동안 계속 불입을 해서 6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이 뭐냐면 5년 동안 불입하지 않고 연기연금을 해서 6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불입을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없거든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63세부터 5년간 불입을 하셔서 돈을 내가면서 연금을 늘릴래? 아니면 돈 안 내고 연기연금을 해가지고 늘릴래? 그죠? 자, 당연히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돈 내면서 68세까지 내면서 연금액 불리는 것보다 돈 안 내고 연기연금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시 이후에도,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도 5년간 연금 불입이 가능하지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연금 개시해서 5년간 늦춰서 받으시는 것이 내서 받는 것보다 안 내고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아시겠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쿠님 도움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이쿠님 재테크에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송마르님 반갑습니다. 나나님 소리 잡음이 들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들리지? 지금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맑은 샘물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기초연금은 하위 70%만 준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얼마 이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초연금 매년 기준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데요. 하위 70%,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부 줄을 쫙 세워가지고 1, 2, 3등 안 주고 4, 5, 6, 7, 8, 9, 10등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국가가 월 33만 4천 원의 기본 연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33만 4천 원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많이 감액도 되는 분도 계시죠. 자,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냐?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40만 원 이내이셔야 받을 수 있고요. 단독가구,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월 213만 원 이내의 소득으로 인정이 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을 환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득과 그다음에 부동산, 차, 이런 모든 게 있죠. 이런 전체적인 모든 재산을 다 합산해 가지고 재산 같은 경우에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4%율을 적용해서 집을 일정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득도 또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산된 소득액이 340만 원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공시가격으로 7억이거든요. 7억. 자, 7억에 4% 봅니다. 7, 4, 28, 2,800만 원 보고요. 연간 소득이 한 2,800만 원이 연간 소득이기 때문에 월로 한 230만 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집 한 채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월 200만 원 소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자, 그런데 10억짜리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이렇게 되면 3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기초연금 받기 힘들겠죠. 아시겠죠?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 소득 환산액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40만 원 이하이셔야지 받을 수 있다. 이거 매년 올라갑니다. 약간씩. 내년도 1월달부터 조금씩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안타트님 21년도 12월에 증권사 연금저축과 IRP 가입했는데 나이는 58세. 2025년 12월이 5년으로 연금 개시 가능한가요? 2026년 12월부터 개시 가능한가요? 자, 21년 12월에 하셨으면 2, 3, 4, 5, 6, 2026년 12월이 돼야 5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년 채우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5세는 넘으셨으니까 2026년 12월이 되셔야 연금 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2025년 아닙니다. 무조건 가입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납입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간만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WJL님 다시 1분 드립니다. 내년 1월에 연금 수령하는데 그 전에 추납 1,000만 원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요? 분납과 이자 없는 분납 가능한지요? 올해 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자 없는 분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냥 내년 1월 연금 수령하시는데 그 전 올해 12월이니까 추납 가능합니다. 그죠? 연금 개시 직전까지 가능하거든요. 추납 대상자. 만약에 이 추납이라는 것이 과거에 안낸 기간이 있어야지 추후 납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낸 기간 없으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더 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전화해서 과거에 안낸 기간을 내가 지금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과거에 안낸 기간 곱하기 이번 달 보험료 해가지고 추납 금액이 결정되시는 거고 그걸 내시는 겁니다. 그걸 낼 때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지금 연금 개시를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요. 그냥 바로 일시불로 내셔야 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내고 싶다고 1,000만 원 더 내고 2,000만 원 더 내고 1억 더 내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가 납부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추가로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을 경우에 그 기간을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없으신 분들은 추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시고요. 네. 어쨌든 분납할 때는 당연히 이자 내셔야 됩니다. 분납할 때는. 자, 에스더님, 저는 지금 51세인데요. 국민연금 30만원씩 넣었다가 앞으로 큰 차이 없다고 해서 10만원으로 줄였어요. 현재 20년 넘었어요. 네. 큰 차이가 없지 않을 텐데요. 네. 10만원 내시는 것과 30만원 내시는 것이 3배의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차이는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적게 내시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내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특히 50세시니까 뭐 국민연금에 큰 피해를 보시는 건 아니시고, 꾸준하게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 에스더님께서 국민연금 납입하실 때 좀 참고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남편분의 연금을 보셔야 됩니다. 남편분의 연금. 남편이 국민연금 얼마 있으신지 보시면서 남편이 좀 많다. 그럼 내 거는 조금만 남으면 되는 것이고 남편이 적다. 그러면 내가 좀 많이 내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내가 51세이고 뭐 의미 없다고 해서 안 내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에스더님께서 뭐 남편인지 부인인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판단은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그죠?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연금박사도 힘이 나서 이 시국에 더 열심히 연금 방송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안세실님, 정치 신경 쓸 시간에 내 미래를 챙깁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후 준비는 내가 알아서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준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지.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정치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해가지고 내 연금 준비를 뒤로 미루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오수정님. 지난달까지 국민연금 납입이 끝났는데요. 네, 이미 계속 불입하려는데 그동안 55만 5,300원씩 납입했는데 계속 납입하려고 하니 소득이 없어 부담이 되니 최저금 9만원 납입하면 4만원이고 55만 5,300원, 55만 3천원 납입하게 되면 14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10만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9만원보다 55만원 내셔야 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46만원 더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시는 금액이 평생 되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 내신 대비 효과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적은 금액을 내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나이가 50대가 넘으셨다면 기본적으로 낼 수 있을 만큼 더 내라 이제. 그죠? 내가 그 돈 40만원 아낀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 돈으로 딴 거 해가지고 다 까먹는다. 아시겠죠? 딴 거 한다고 더 좋은 방법도 없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개인적으로 연금이라든가 다른 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만약에 내가 계속 저액을 그냥 9만원씩 내오신 분이라면 그냥 9만원 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55만 3천원을 꾸준하게 최고 구간을 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가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에스더님 그런데 잘한 건지 불안해서요. 그쵸? 네. 네, 잘한 거 아니고요. 그냥 30만원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 적게 내시는 거 안 좋습니다. 동탄거북이님, 연금박사님께 연금 수령 조언 구합니다. 은행에 2003년에 가입한 연금 신탁이 있는데 수익이 너무 안 나서 55세가 돼서 연금으로 수령해서 재투자하려고 했는데 이 개인연금이 5년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고 연금 수령 연차도 연금 개시 해도 1년이 아닌 6년부터 시작해서 찾을 수 있는 연금 한도도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뭐 연금 한도가 많아지면 고민이 아닌 거죠. 자, 2003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5년 확정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쌓여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5년으로 받으시는데 다만 연간 1,500만 원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너무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1,500만, 예를 들면 1억 5천 쌓여있다. 그럼 1,500만 원씩 10년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한도가 6년 차부터 시작해서 한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연간 1,500을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선홍님, 네, 감사합니다. 질서 없는 흐름 속에서도 어릴 밤을 책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선홍님, 네, 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개인 사업자, 네, S님께서 개인 사업자시군요. 네. 자, 개인 사업자시면 본인 연금밖에 없을 텐데, 그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 최대한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도 많이 챙기셔야죠. 네. 자, 동산거북이님, 제가 퇴직하면 한시적으로 소득 절벽기엔 구개인연금 퇴직금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이 연금 신탁을 수령하지 않고 불임만 멈추고 퇴직금 수령 계좌로 놔둬서 소득 절벽기 61세부터 70세까지 여유롭게 연금 수령 연차 한도를 놔둬서 연금을 많이 찾는 건 어떨까요? 소득 절벽기 이후는 종신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과 개인용 국채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좋으시네요. 자, 그럼 어쨌든 70세 이후부터는 다른 연금이 준비되어 있으시고 주택연금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남아있는 연금들을 다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연금 수령 연차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찾으셔가지고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다 찾으실 필요는 없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불임만 멈추고, 네.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서 좀 이거 동탄구버 거북이님께서는 저희 센터에 한번 문의해 주십시오. 이거 정확하게 지금 제가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연금 신탁을 수령하지 않고 불임만 멈추고 퇴직금 수령 계좌로 놔둬서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70세 이후부터는 종신연금으로 이렇게 또 안정적인 준비되시는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제이한님, 저는 61년생이고 11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자, 이럴 경우에 연금 수령을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죠. 당연한 거죠. 네. 국민연금이 있으신데 직장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이 1,000만 원 받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절반 감액되거든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감액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감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이 사실상 뭐 한 400만 원, 400만 원 되신 분들은 감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 700, 800, 900, 1000만 원 넘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절반까지 감액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1,000만 원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연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서귀포시 귤이랍니다. 명품 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오선웅님. 자, 우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이 연말정산 때문에 IRP에 꾸역꾸역 넣고 있는데 요즘은 예금 이율도 바닥이고 수익이 낮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때문에 넣긴 넣는데 수익이 안 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주식을 해야 되는데 주식도 사실 뭐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연말정산 때문이 아니라면 최저보증연금이 훨씬 좋거든요. 네,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분할해서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세금 환급 받는 건 좋지만 세금 환급 받는 것 때문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자, 동탄거북이님, 소득 절벽기에 월 연금은 최소 500만 원은 받아 그나마 건강할 때 해외여행도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 못 해본 것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퇴직금은 최소 3억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저에게 최선일까요? 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이건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억 정도의 퇴직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그죠? 그리고 수령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세금 문제는 없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본인 퇴직금과 또 배우자의 또 연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연금 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 받아야 될지 이런 것도 다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센터에 문의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카람코이님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보다가 처음으로 문의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새신자 두 번째 오셨는데 뭐 문의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 오셔서 방송 보시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의 지혜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손대대 부자님, 2030 친구들도 연금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박사님, 연금부자들 책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연금부자들 책으로 시작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2030 친구들도 연금 공부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연금 공부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뭐 2030이 지금 연금에 관심 있겠습니까? 이거 2030인데 연금에 관심 있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상한 애들. 네. 저는 연금 공부 꼭 하시긴 필요하겠지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뭐 연금저축 IRP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좀 하시고요. 네.
그러면서 차차 필요할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쿠님. 개인요금 98년도에 가입해서 지금 유지 납입 중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만기가 되는데요. 만기 되면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일까요? 이 98년도에 가입하신 연금이시군요. 굉장히 좋은 높은 수익이 나는 연금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만기가 되면 연금을 개시하셔야죠. 그렇죠? 네, 연금을 어떤 연금 상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상품은 5년만 연금 받으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일반적인 개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무제한 비과세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일단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그걸로 쓰시거나 아니면 재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5, 6, 7, 8% 최저보증 연금 있거든요. 이런 연금으로 쉬프트 하시면 더 높은 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세실님 자부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부이 많군요. 오늘 왜 그러지? 별로 하는 게 없는데. 네, 약간 마이크를 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지혜님. 요즘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 장기 요양 등급 1호 등급이나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면 보험을 많이 판매하는데 나중에 등급받아 매달 50만 원씩 받게 되는 것도 기초연금 받을 때 연계되나요? 당연하죠. 네. 기초연금 받을 때는 모든 소득이 합산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연금을 통해서 받는 것, 그 다음에 뭐 보험을 통해서 받는 것, 이게 뭐 비과세금, 과세금 관계없이 전부 다 통장에 찍히는 거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다 전부 다 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카랑코님, 기존 IRP 계좌가 있는데 개인연금 저축이 만기돼서 같은 기관에 IRP 계좌 또 만들 수 있나요? 네. IRP 계좌가 있는데요. 한 회사에 두 개의 IRP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회사에. 하지만 그 하나의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가 된다면 하나를 더 납입용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기본적으로 한 금융회사에 두 개의 IRP를 만들 수는 없고요. 딴 회사에 만들어야 하는데 한 회사에 두 개를 만들 경우에는 하나가 개시된 경우에 불임용으로 하나를 한 회사에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단테님 53세인데요. 직장 사직 예정이고 그냥 주부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연금 안 내나요? 네, 안 와요. 이미 가입 헷갈려요. 네. 직장인 사직하셨다면 이제 배우자가 계신가요?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주부가 되신 거라면 그러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능하거든요. 이제 임의가입자를 통해서 보험료를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임의가입 내셔가지고 국민연금 최대한으로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부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무소득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용님 소리가 깨져서 지지직거려요. 네, 계속 그러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네, 박동희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대로 계속 납부하면 9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옛날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하면 120만 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의료보험, 피보험 혜택 생각할 때 반납금 납부해야 할까요? 일단 반납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기초연금,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 때문에 반납 못하겠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마시고 네, 구더기는 구더기 나온다 하더라도 장은 담궈야죠. 그래서 반납은 무조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납해가지고 국민연금 30만 원 올라가는 상품 어디 가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제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보험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셔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반납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토리아님, 자녀 어릴 때 가입했던 보험의 계약자가 엄마인 경우 성인이 된 지금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그 정도도 무방할지 추후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보험 계약자 바꾸시고 안 바꾸시고 상관없이요.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납입을 누가 했냐를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보험 계약은 증여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계약자를 바꾸는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시점을 봅니다. 나중에 보험금 탈 때 그 보험을 누가 냈냐를 보는 거죠. 엄마가 내줬고 자식이 보험금을 탄다? 이거는 그때 보험금을 증여로 봅니다. 아시겠죠? 네. 소득세는 없지만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결국은 지금 계약자 자녀 명의로 바꾸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바꾼다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다. 보험의 증여 시점은 계약자를 바꾸는 시점이 아니라, 그죠? 네.
보험금 수령 시점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납입을 누가 했냐를 보는 건데 납입을 이미 엄마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상품은 무조건 자녀에게 증여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를 나중에 내야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JL님 프리랜서로 연 3,500만 원 정도 버는데 국민연금 68만 원 받으면 건보료가 나올까요? 네, 연 3,500만 원 정도면 소득이 3,500이면 월 300만 원 정도 버시는 거고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 소득 금액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나올걸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 68만 원. 자, 일단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소득도 있기 때문에 건보료 당연히 내셔야죠. 네, 건보료는. 네. 건보료는 소득이 얼마든 있으면 내야 되는 것이고 재산도 있으면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직장 가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 내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68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해당될 거고요. 프리랜서로 버시는 그 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보료가 부과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내셔야죠. 자, 박혜라님 감사합니다. 돈방님 감사합니다. 남카님 기초연금의 원천 재원이 달라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깎거나 안 주는 건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원천 재원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연금도 절반은 국가가 주는 복지고 기초연금도 국가가 주는 복지이기 되기 때문에 원천 재원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복지고 국민연금의 절반도 복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다 주는 것은 이거는 중복의 복지다. 복지가 중복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깎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사실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이 많으시고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약간 불공평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은 제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복지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깎는다라는 것이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의 이제 이론이죠. 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방님 감사합니다. 차순대 대표자님, 박사님 질문 하나 정상스럽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제 정성이 보이시죠? 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잠도 못 잤는데, 네, 피곤합니다. 네, 그렇죠. 네, 남카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국가재정이 들어갔는데 국민연금이 국가재정이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이전부터 차별이 느껴집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에 그래서 좋다 하는가 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월급부터가 전부 다 국가의 재정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럼 차별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이게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어쨌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국가 재정으로 연금을 또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군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잘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악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걸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무단한 행동을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 소득과 공무원 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군인 여러분들은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잘 좋은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안단태님, 아까 62년생 연금 안 내고 기다렸다 5년 후 받는 게 유리하다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연금 내면서 5년 후에 받는 게 더 맞지 않는지요? 네. 자, 연금을 안 내고 기다리면 연기연금이 됩니다.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내고 기다려도 7.2%씩 연금액이 올라가는데 내면은 연기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알아서 올라가는 연기연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면서 연기연금 포기할 것이냐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내면서 5년에 받으면 연금 개시 이후에는 연기연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면서 5년을 늦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내면서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코님, 국민연금 받다가 소득 290만 원 이상이면 연금액이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290만 원이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인지요? 아니죠.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 임대소득 요 세 가지만 보는 겁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남카님, 주축보험이 2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납입 완료. 08년 10년 납입액 1200만 원 되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연금 개시를 해서 재투자한다면
어떤 재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은행 IRP로 이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정기예금 안전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이신 건 어떨까요? 자, 그냥 연금 개시하지 않고 은행 IRP로 이전해서 투자 이렇게 정기예금이나 안전채권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봐야 이자 1, 2% 올라가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도 좋다 그러면 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요. 좋다 그러면 IRP로 이전하셔가지고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이거 따로 그냥 차라리 저는 월 적립식으로 펀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은행 IP로 이전하시나, 개시해서 재투자하시나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네. 이제 조금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카님 1809-3624 전화번호 바뀌었죠. 다시 바꿨습니다. 네. 청학동님 소리가 직직거려요.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한번 저희가 오디오를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국가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소리도 직직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쿠님 죄송합니다. 자, 돈방님, 박사님 하나 더 질문요. 62년 5월생입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연금 지불했는데요. 5년 후에 연금 받으면 12년이 되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금을 지불하셨다는 게 뭐죠? 7년 동안 연금 지불했는데 연금을 냈는데 5년 후에 연금 받으면 12년이 되니 연금을 받을 그럼요, 네. 62년생 관계없이 10년 채우시면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채우시면. 내가 연금 개시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자른 기간 3년 더 채우셔가지고 10년 채워서 국민연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삼터님 마이크 계속 나오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남카님 엄청 똑똑하신 영박사님 글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답변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네, 머리 아픕니다. 이거 한 번은 이해되니까. 그쵸, 네. 자, 전정수님 감사합니다. 이쿠님 재테크 박사인데 방송은 초보 소리가 찍찍거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마이크가 좀 이런 상태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JR님 프리랜서 소득 금액은 경비 제외인가요? 네, 그렇죠. 소득 금액은 경비 제외합니다.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바로 소득 금액이죠. 그 500 미만이면 사실 프리랜서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거의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자, 김현수님 자궁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다 있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토리아님 자녀에게 새해부터는 매월 보험금 내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럼요. 만약에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바꾸시면 바꾸시는 날부터 그때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녀 것이 됩니다. 내가 전체 10년을 냈는데 10년 중에 7년은 부모가 내줬고 3년은 자식이 냈습니다. 그럼 전체 보험금 중에서 10분의 7이 증여가 되는 것이고 10분의 3 자녀가 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계약자는 자녀를 하셔가지고 자녀가 직접 내라고 하시는 것이 증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엄마가 내주는 거, 부모가 내주는 거 좋긴 한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부모가 내줘야죠. 근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내주면 결국은 다 나중에 다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영수님 정치적 발언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 발언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회 하면서 3년 동안 정치적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국인 만큼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금의 전문가인 연금 박사가 정치적 발언 하지 않도록 제발 나라를 똑바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들. 네, 정치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발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좀. 아시겠죠? 제가 연금에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동희님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WJL님 방송 들으니 의문이 생겨요. 소득 있든 없든 연금 받으면 건보료가 무조건 나오나요? 네, 연금도 소득이니까요. 네, 그죠? 그럼 추납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 연금 받으면 소득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늘리면 늘릴수록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건보료 세금도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추납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건보료 안 내려고 연금을 줄여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일 안 해? 네. 그죠?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집 안 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소득은 소득대로 내는 것이고 소득은 소득대로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세금을 내시는 것이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국민연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보료 내가 예를 들면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가는데 건보료가 10만 원 나온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가면 건보료는 한 5천 원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금에 대해 모든 궁금한 거 시원스럽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척 박사 감사합니다. 김현수님. 이쿠님 국민연금 받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이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득으로 적어지면 연금 다시 높아지나요? 그럼요. 소득이 줄어들면 연금이 높아지죠. 이거 1년 단위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럼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가지고 네 연금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배츠크님 감사합니다. 돈방님, 박사님 해동력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네. 야, 김호루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시네요. 네.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남카님 오늘도 1시간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죠? 빨리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서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가지고 국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인엘님 듣다가 새로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65세 연금 계시라면 60세 넘어서 5년 동안 계속 납입했다면 65세 이후 연기연금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65세 연금 계시라면 60세부터 5년간 계속 내셔도 되는 것이고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더 낼래? 아니면 연기할래?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65세 이후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납입도 연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부장님 연금도 보호한도 금액이 있나요? 연금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연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죠. 근데 이런 연금들은 대부분 다 금리 연금액이 낮습니다. 아시겠죠? 자, 만드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출님 DC형 퇴직연금 15년 납입금 1억 중에 2천만 원 수익인데 원금 8천만 원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네, DC형 퇴직연금 15년 납입금이라고요? 네. 퇴직연금에 쌓여있는 퇴직금 말씀하시는 거죠. 퇴직금 1억 중에 2천만 원 수익이잖아요. 네. 자, 내가 퇴직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DC형 계좌에. 그건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쌓아주는 퇴직금이죠. 여기에 회사가 쌓아주는 원금이 8천만 원이고 내가 열심히 그걸 DC형을 운영해가지고 2천만 원 수익 냈습니다. 요거 퇴직하실 때 1억을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1억 총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이걸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일정 30% 정도 할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금이냐 수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1억을 다 통으로 보는 겁니다. 1억을 통을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 다 내고 나오는 것이고 그걸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약간 깎아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이게 원금 따로 수익 따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일시불로 받으셔도 되고 연금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선호님 감사하고요. 몽장이님, 안병희님 다 감사합니다. WJ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쿠님 아들 23년도 군입대 했는데 입대 전 같이 국민연금공단 가서 첫 금액 제가 입금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쿠님 모르는 정보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이번 주에 내일 군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군대 가가지고 또 국민연금도 가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가서 잘 생활하다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선희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렇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연금 박사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죠? 나라는 나라대로 잘 해결해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인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 스스로 연금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면 제일 좋겠지만 국가가 그러기 쉽지 않은 거고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상황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한 주 후에 우리나라 국가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